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강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하는 절차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관리인이 없다면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바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인한테 먼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면 상관없지만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를 이제 소집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과정에서 이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제 처음에 정기관리단 집회하고 임시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인에게 요청한 경우에 임시관리단 집회를 관리인이 소집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관리인이 있는 경우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이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는 그때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리단 집회에 결의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고려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런 것만 충족해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건, 예를 들면은 구분 소유자가 100명일 경우에는 5분의 1이니까 20명이 동의를 하면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겠죠. 이 결의 요건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5분의 1 대신에 10분의 1로 완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10명만 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동의를 해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해야지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동의해야지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5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 5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건은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5분의 1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분 소유자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의 1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당연히 관리인이 없으니까 관리인한테 집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인한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청하느냐? 그냥 가서 5분의 1이 동의했으니까 말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이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서라고 돼 있는데요. 신청인이 이제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동의를 받으려면은 누군가 구분 소유자가 5분의 1 동의 받는 업무를 이제 주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분 소유자가 요청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요청을 하느냐,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단 쪽에다가 관리인 누구에게, 이제 여기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관리인 누구누구에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구인이라고 하는 거 신청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56명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다라고 안건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이 안건을 이제
그 해야 되는 이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소집 이후에서 밝혀주면 되겠죠. 이 양식들은 어떤 정해져 있는 양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대표 예시로 하나 만들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보시고서 집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 소집 요구서에는 반드시 뭐가 첨부가 돼야 되느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의 명단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찬성을 했느냐, 관리단 집회의 개최에 동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명단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단을 첨부해서 직접 관리인에게 이렇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주지 않으면은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 소집 요구서 같은 양식들이 법원의 허가 서류에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 양식을 갖추어서 일단 관리인한테 소집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소집 요구서 또는 5분의 1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나중에 법원에 관리단 집회의 개최에 대한 관리단 집회 소집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면 된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6강에서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